3구역 구현대의 상세 리뷰입니다. 구현대는 신현대와 함께 압구정의 심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위치상으로도 압구정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세대수로도 가장 큽니다. 압구정에서 두 번째로 큰 신현대보다 2배 더 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죠. 구현대 역시 제일 작은 게 33평형이고 가장 대형은 80평대를 넘습니다. 중대형 비율이 엄청나죠. 65% 이상이 40평대 이상입니다. 세대당 사업평수도 27.7평으로 압구정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중대형 단지라는 뜻이고요. 압구정에서 구현대를 빼고 재건축을 논할 수 없는데요. 4000세대에 가깝다 보니 사람도 많고 이슈도 많습니다. 먼저 모든 이해관계와 논쟁의 중심에 한강 조망권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3구역 구현대에서 조망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인데요. 무슨 수를 쓰던 이 라인에 근접을 해야 조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현대의 지형은 가로 세로가 정방형에 가깝습니다. 한강을 접한 폭만큼 남북으로 깊이도 깊다는 뜻인데요. 땅이 이 정도로 생겼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덜한 경쟁을 했겠죠. 강변을 접한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앞뒤로 깊으니 얼핏 봐도 조망 경쟁률은 타 단지의 2배 이상 될 듯 합니다. 이 라인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압구정은 총 10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큰 단지에 묘하게 초승달처럼 생긴 것이 1, 2차입니다. 구현대 강변 조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당연히 집값 비쌉니다. 지난번 65평 80억 거래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21년 한 해에만 12억이 오른 3차 33평입니다. 대지 지분은 12.7평에 불과하니 지분 한 평당 2억 8천이 넘습니다. 아까 그 65평은 지분당 3억이 넘었네요. 역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이 10차입니다. 이계동의 규모도 작은데 위치만 잘 잡으면 조망권이 나오게 생겼죠. 조망권을 낀 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14차인데요. 여긴 길 건너 신현대 쪽에 공원이 생기고 현재 116동짜리가 시야가 트이면서 조망권에 합류했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조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블록입니다. 그 외 4차는 땅값 비싼 압구정에서 36.6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졌죠.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현재 2종 주거지이지만 3종으로 종상향 예정입니다. 조망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다크호스죠. 조망권이 없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 다음은 5차인데 상가와 땅이 묶여 있습니다. 35평형 이계동에 있고요. 그 다음은 구현대의 심장인 6차와 7차입니다. 여기만 세대수가 1288세대나 되는데요. 가장 작은 것이 48평이고 52평과 65평 그리고 가장 큰 80평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압구정이 부촌의 이미지를 쌓는 데는 이 6, 7차의 힘이 컸죠. 조합원의 비율 측면에서도 무시해서는 재건축이 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6평형인 13차인데 30평대로는 지분이 가장 큰 21.85평입니다. 1, 2차 50평대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분이 많죠. 그 다음은 현대빌라트와 대림빌라트입니다. 구역상 조망이 나오는 14차와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 아크로빌인데 81평과 85평으로 예전 독신자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아파트입니다. 이 각각의 구역들은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이번 재건축에도 압구정 3구역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지금 보시는 구역들이 각각의 차수가 전면 대지들인데요. 실제로는 이 각각의 구역들은 다른 아파트라 보아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여건만 허락되면 각각 재건축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오래전엔 3차와 4차의 재건축 얘기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현대는 각 단지들의 개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압구정의 다른 5개 구역이 한두 가지 난점만 해결하면 되는 반면에 구현대는 거의 산채 비빔밥 수준인데요. 한두 명이 토론하는 것과 10명이 토론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사회 잘못 보면 난장판 됩니다. 이 큰 덩어리에서 분쟁을 없애려면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재건축 같으면 평형 안배만 하고 나머지는 룰을 정해서 추천만 하면 되었는데요. 여긴 조망권의 대지분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한 숟가락 얹으면서 부추긴 측면이 큰데요. 이 복잡한 단지를 갈갈이 찢어놨어요. 이것이 2016년에 나왔던 지구단위 계획안인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 B1 구역이 시초였던 것 같아요. 이 선이 원래 도로가 있는 선인데 여기에 B1 구역을 신설하면서 40층 주상복합으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는 서울시에서 35층으로 묶인 지역에 40층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용적률 400%로 이런 그림을 생각했던 것 같죠. 유독 구현대에만 랜드마크 존이 3개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다 문제였어요. 서울시에서는 혜택이라고 줬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죠. 단지 내 저런 게 들어오면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였고요. 이 용도나 필요성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단지를 대거 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가 기존 도로와는 크게 틀어지면서 단지를 가로지르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인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이죠. 강변 조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싸라기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 찬반이 갈리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의도였어요. 이 도로가 공공보행 통로거든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요. 한강변에 공원을 만들고 이 길로 사람들이 공원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가봐야 이어지는 길도 없거든요. 그냥 남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예요. 아무리 공원이 있다 한들 누가 여기 일부러 들어가서 놀겠습니까? 혹여라도 가서 놀면 큰일이죠. 단지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마 이 B1 때문에 공원도 그리 간 것 같은데요. 저런 규모 공원을 넣을 자리도 마땅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 B1 때문에 도로도 달라지고 공원도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문제는 이 학교 이전인데요. 여기 있던 구정초등학교를 지금 3차와 대리마커로 빌자리로 옮기라는데 당연히 3차 주민들도 싫어하고 학부모들도 싫어했어요. 게다가 이전 비용도 거의 입주민들이 내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안을 주민들이 거의 퇴짜를 놓은 거죠. B1 싫다, 중앙 관통도로 싫다, 학교 이전 싫다, 정도로를 내려면 동호대교 방향으로 내고 공원을 이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띠 형태로 공원을 두르겠다 하는 식이었어요. 6년 전에 이러다 끝난 거예요. 서울시는 그 후로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요. 이게 지난 박원순 시장 시절의 2030 서울 플랜과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데 그래도 하려면 하시던가 정도의 뉘앙스였죠. 개인적으로는 재건축이 특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년간 눈으로 확인했듯이 이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촌이라고 쾌적한 환경에 살지 말라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돈은 돈이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정기여를 하게 하려면 기부금을 받아서 저소득층 주거 환경에 쓰면 되겠죠. 부자들 괴롭히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구현대의 지난 문제, 왜 유독 3구역만 이의제기가 많았는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애초에 칼질을 너무 했어요. 다른 구역이 변화가 크지 않았던 데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올 2040 서울 플랜과 압구정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쩌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역이 3구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빗나간 계획이 맞게 수정이 된다면 그게 수혜겠죠. 정리되지 않은 이슈가 많아서 오늘 영상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역 구현대의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강변 1, 2차를 봐야 하는데 1, 2차는 총 960세대입니다.
세대 증가율을 20%를 본다면 약 1150세대가 되고요. 강변 1선은 25층으로 계산했는데 현재 15층으로 묶인 것을 풀겠다 하니 20층이 될지 25층이나 30층이 될지는 모르죠. 혹은 층고 제한 없이 모두 30층이나 49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망은 훨씬 잘 나오고 좋습니다만 역시 그것의 대가가 무엇인가가 문제죠. 세대수를 40이나 50%쯤 증가시키고 얻는 것이라면 독이 든 성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2차가 1150세대가 되려면 보시는 그림처럼 파란색 25층 건물이 4동이고 35층 건물이 4동이면 해결이 됩니다. 25층은 6개 라인 한 동에 150세대씩 총 600세대고 35층 4개 동은 140세대씩 560세대니까 합이 1160세대가 됩니다. 이런 그림이면 1, 2차 조합원은 20%를 늘리는 선에서 용적률을 맞추고 무난히 많은 숫자가 조망을 보게 되는데요. 조망이 나오지 않는 비율은 280세대인데 늘어난 세대가 190세대이니 조망을 거주자 우선으로 준다면 약 90여 세대만 잭조망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합원의 약 90%가 조망이 가능한 셈이네요. 건물의 형태를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오늘은 일반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긴 공원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계획상 이 부분에 공원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원이 어디론가는 가야겠죠. 기억하실 건 이 공원은 기부 체납인데 1, 2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연대 전체에 대한 기부 체납이라는 것입니다. 공원이 1, 2차 자리로 들어오면서 1, 2차 단지에 생기는 변화를 보겠습니다. 공원 자리를 빼고 건축을 한다면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밀도가 높아집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예전 방식의 재건축으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는 건폐율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동과 동의 간격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조망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공원이 생기는 건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일이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공원의 폭이 약 170여 미터에 달하면서 이 선에 있는 동들에게도 조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물을 올리고 한번 보시죠. 효용은 비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공원 자리가 공간이 생기면서 1, 2차의 다른 동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지만 현재 71, 2동짜리는 앞이 튀어서 조망이 나오겠네요. 73동과 4동짜리까지도 잘 잡으면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선으로는 4차짜리까지도 자리를 잘 잡으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201동짜리와 14차나 빌라트 자리에서도 좀 트일 듯하고요. 공원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지겠습니다. 조망이 나오는 지역인 3차는 현재 432세대인데 20% 증가하면 약 518세대 정도입니다. 30% 증가하면 560세대가 되죠. 일선에 25층 4개 라인 한 동과 6개 라인 한 동이 들어서고 35층 2동이 들어서면 530여 세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죠. 여긴 이렇게 들어가면 조합원들은 다 들어가고 자리가 남겠네요. 그 다음은 10차 자리인데요. 이 2동이 10차죠. 역시 공원이 어디로 가든 조망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동측으로도 보일 것 같고 서측, 북측 위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14차죠. 14차는 현재 388세대이고요. 20% 증가 시 465세대가 됩니다. 30% 증가 시에는 504세대가 되죠. 25층 4개 라인 2개 동과 35층 4개 라인 2개 동으로 480여 세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다른 지역들은 이런 공원과 학교를 둘러싸고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게 될 거고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쪽으로도 시티뷰가 나오겠죠. 남층 역시 다른 압구정구역과 마찬가지로 5층 이하의 시티뷰가 멀리까지 펼쳐집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20% 증가했을 때 구현되는 동수가 25층이 15개 동이고 35층이 23개 동이 됩니다. 총 38개 동이죠. 현재는 53개 동입니다.
세대수는 20% 증가하면 4,720여 세대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전면이 30층으로 가고 중앙부가 49층으로 올라가면서 세대수가 30% 증가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동의 숫자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들고요. 동강 간격이 넓어지고 훨씬 시원해집니다. 한강까지 시선이 닿는 세대도 늘어나겠죠. 또 한 가지 관점으로는 초등학교 이전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정초등학교가 3차와 아크로빌 자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조망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하면 여기 학교가 들어서고 그 앞은 공원이거든요. 길 건너 맞은편에 4구역에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이 폭이 160m에서 넓은 데는 300m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쪽부터 강변 못지않은 조망이 열리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열리는 조망이에요. 조망 측면에서 월등하죠. 조망이 나오는 비율이 적은 6, 7차와 4차 쪽에서 여러 동이 조망이 나올 수 있고요. 현재 3차 주민들에겐 조망이 나오는 자리를 우선 주고 비용 등에선 합의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쪽 여러 동 조망 나오는 가치를 생각하면 학교 이전 비용은 사소해 보입니다. 이것 역시 이번 바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이런 그림이 그려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절에 잘못된 공급 억제 정책이 극적으로 재건축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태세입니다. 구현대는 압구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지입니다. 현재까지 거의 모든 최고가 거래는 구현대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에도 4천여 세대에 달하는 구현대가 새롭게 정비되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머쥘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